전차를 박살내는 미국의 강력한 창 FGM-148 제블린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전차 뚜껑을 병따개 마냥 따버리는 FGM-148 제블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 대전에서 깜짝 데뷔한 전차를 본 인류는 이 괴물같은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바주카와 같은 대전차 로켓 발사기를 개발해 운용했는데요. 이 바주카는 6.25 전쟁에서도 전차로 밀고 내려오던 북한을 막는 용도로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원래 전차를 잡으려면 거대한 대전차포를 끌고 다니거나 적의 전차와 필적하는 전차로 상대해야 하지만 바주카는 보병 한 명이 운용하기에 충분해 높은 휴대성을 자랑했습니다. 보병 부대는 전차를 만나도 걱정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창이 발전하면 방패도 발전하는 법입니다. 더 이상 대전차 로켓 발사기 따위로 전차를 잡을 수 없게 되었는데 전차에 갑오신 장갑도 함께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차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니 당연히 대전차 무기들도 덩달아 강력해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발사관에 멍청한 로켓 탄두를 넣어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로켓,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대전차 미사일 토우가 등장합니다. 당시 토우는 매우 뛰어난 대전차 무기였는데요. 뛰어난 화력으로 동시대 전차는 모두 토우의 먹잇감이었고 게다가 멍청한 로켓이 아닌 똑똑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목표물을 향해 유도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기존의 바주카 같은 무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죠. 하지만 당시의 대전차 미사일은 장점만큼 단점도 뚜렷했습니다. 여러 자잘한 단점들이 있었지만 단연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유선 작동 방식인데요. 미사일이 발사체와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와이어를 통해 미사일이 목표물에 명중할 때까지 사수가 조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사 시 쾅 하는 굉음과 번쩍하는 섬광으로 사수가 적에게 적발될 수도 있죠. 전차를 잡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였지만 사수 또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무기입니다. 게다가 토우는 보병만으로 유연하게 운용하지 못하는데요. 장비가 무거워서 발사대를 지면에 세워두고 발사하는 방식이다 보니 설치와 발사, 철수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이 필요한 건 보병이 들고 다니다가 적 전차를 발견하면 빠르게 쏘고 도망가는 무기였죠. 이런 요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무기가 M47 드래곤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바닥에 거치하는 것이 아닌 보병이 어깨에 들고 민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 원하던 바로 그 대전차 미사일이었죠. 비록 토우보다 사거리가 짧았지만 보병이 운용하기 쉽다는 큰 장점 덕에 미군이 효과적으로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도 미국의 성에 차는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빠르게 쏘고 철수하지 못하는 게 아쉬웠죠. 또 드래곤도 토우와 마찬가지로 와이어가 달려있어서 발사 후 명중까지 사수가 유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드래곤을 대체할 새로운 대전차 미사일 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AAWS-M이라고 불리는 사업인데요. 미국이 이 사업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드래곤에서 단점으로 지적되던 사수의 생존성입니다. 즉, 미사일을 쏘고 나서 바로 사수가 도망갈 수 있도록 와이어를 제거하라는 말이었죠. 그렇게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의 합작품인 FGM-148 제블린이 탄생했습니다. 제블린은 투창용 창을 뜻하는 말로 이 무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창입니다. FGM-148 제블린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미사일의 길이는 1.1m이며 발사관의 길이는 1.2m입니다. 중량은 약 22kg인데 이 중 미사일의 무게만 11.8kg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혼자서 운용하진 못하겠죠. 운용 인원은 2명입니다. 유효 사거리는 4,700m이고 최대 속도는 마하 1.8입니다. 미사일에 사용되는 탄두는 텐덤형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말로 이중 탄두이며 모두 성형 자격탄입니다. 발사 방식은 적외선 유도 방식이며 드디어 발사 후 망각이 가능해졌습니다. 발사 이후 날아가는 방식은 소프트 런치 시스템인데요. 똑바로 날아가서 전차를 맞추는 다이렉트 어택 방식과 위로 치솟았다가 전차의 상부를 때리는 탑 어택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블린은 사수의 생존성을 가장 많이 신경 쓴 무기인데요. 최초로 발사 후 망각 방식을 도입한 대전차 미사일인데 발사 후 망각이란 사수가 목표물을 탐지하고 발사하면 미사일이 알아서 목표물을 추적하고 날아갑니다. 사수는 발사하고 바로 자리를 벗어나도 문제가 없죠. 물론 발사 시 소리와 빛은 여전히 발생해서 사수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수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또 한 가지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이게 바로 소프트 런치 시스템입니다.
사수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바로 목표물까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상공까지 올라간 다음 로켓이 점화되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사수가 미사일을 발사한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불을 뿜으니 발각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또 기존에는 발사 시 발생하는 혹폭풍에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 소프트 런치 방식은 나중에 불이 붙어서 사고 위험도 적어졌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바탕으로 운용 범위가 훨씬 넓어졌죠. 이렇듯 안전하게 발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날아갈까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대전차 미사일처럼 앞으로 쭉 날아가 전차를 공격하는 다이렉트 어택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탑 어택 방식도 가능한데 미사일이 발사되면 전차를 향해 곧장 날아가는 대신 상공 160m까지 올라갑니다. 이후 전차를 향해 내리꽂히며 전차에서 가장 약한 상부를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전차의 상부를 공격한다는 장점과 더불어 장애물이 있어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에서 4km를 날아갈 수 있고 무려 800mm의 장갑을 뚫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미사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모든 무기의 발전은 창과 방패의 발전처럼 이어졌습니다. 창이 발전하면 방패가 발전하고 이렇게 방패가 발전하면 또다시 창이 발전했죠. 여기서 창이 대전차 무기라면 방패 포지션은 전차의 장갑인데 현대 전차에서 효과적인 방어수단 중 하나가 반응 장갑입니다. 이는 메인 장갑 위에 추가로 부착되는 장갑으로 장갑 내부에 폭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바깥으로 폭발하는데요. 이 폭발로 포탄이 무력화되며 메인 장갑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 장갑이라는 훌륭한 방어수단이 나왔으니 이제 창이 더 강력해질 차례입니다. 제블린의 미사일은 탄두가 2개인 이중 탄두 미사일입니다. 탄두가 직렬로 나란히 있는 형태인데 이를 텐덤형 탄두라고도 부릅니다. 반응 장갑을 뚫기 위해 탄두 2개를 장착한 것이죠. 제블린이 발사되어 전차로 다가가면 먼저 앞에 있는 탄두가 전차의 반응 장갑과 함께 폭발합니다. 그럼 뒤에 있는 탄두가 반응 장갑이 사라진 맨들맨들한 장갑에 부딪히며 폭발하고 전차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때 쓰이는 탄은 성형 자격탄인데요. 이는 폭발 에너지가 사방팔방으로 터지는 다른 탄과 달리 폭발력을 앞쪽으로만 집중시키는 지향성 폭약입니다. 덕분에 두꺼운 장갑을 뚫어내는데 적합한 탄약이죠. 이 탄이 2번으로 연속이나 터지니 장갑은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미사일에 위에서 내리꽂는 공격 방식까지 합치면 현존하는 전차는 모두 제블린의 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방패가 발전할 차례인데 앞으로는 2중 반응 장갑이 나오고 그럼 3중 탄두 미사일이 나오고 또 3중 반응 장갑이 나오지 않을까요? 농담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효과적인 대전차 무기인 제블린도 당연히 단점이 존재하겠죠? 보병이 운용하기에 생각보다 무거운 무게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물론 드래곤이나 다른 대전차 미사일과 비교하면 가벼운 편에 속하지만 여전히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수가 목표물을 추적하는 데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사수가 조준하는데 30초의 시간이 걸리고 발사하고 나면 주위가 뜨거워집니다. 그럼 조준기를 냉각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30초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준하는데 30초가 걸리죠. 이 정도면 짧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초의 생사가 갈리는 전장에서 꽤나 치명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블린이 가진 최고의 단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살떨리는 가격인데 제블린은 발사대 한 대가 28만 달러로 약 3억 원이며 미사일 한 발의 가격만 1억 원에 달합니다. 한 발 한 발 정말 후덜덜한 가격이죠. 이 미친 가격을 주고 제블린을 도입한 국가는 우선 개발국인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의 미 우방국을 비롯해 약 20개국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무기를 왜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제블린에 대체할 국산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현궁은 기본적으로 제블린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제블린은 800mm 정도의 장갑을 뚫을 수 있지만 현궁은 900mm까지 관통할 수 있으며 제블린이 하지 못하는 신속한 사격도 가능합니다. 발사 이후 냉각도 필요 없죠. 거기다 대당 가격은 1억 원으로 제블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가성비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현궁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현궁의 성능을 뽐낸 한 일화를 알아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에 현궁을 도입해 실전 사용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요. 정말이지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반군의 빠른 차량은 물론 작은 오토바이까지 현궁으로 맞춰버립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사우디가 대신 실전에서 사용도 해주고 그 성능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려주니 마케팅 효과를 제대로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존하는 모든 전차의 뚜껑을 따버리는 미국의 FGM148 제블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